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증권 방송의 남안나 수석 전문가입니다. 오늘 장 우리 일본의 수출 제재와 그리고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 분쟁의 확산에 대한 우려로 코스피 시장 굉장히 힘든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지금 코스피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시장 자체가 굉장히 힘든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00선이 무너지면서 마이너스 1.23%대 하락,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힘든 모습 보이면서 693포인트로 그래도 장중보다는 소폭 상승한 모습으로 마감을 해주었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시장에 비해서는 조금 덜 빠졌어요. 0.5%대 하락 마감해줬고, 상해 같은 경우도 이 정도면 굳건했다. 0.94%. 지금 무역 분쟁이 미국과 중국에서 베트남과 그리고 유럽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상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천종합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감을 빨간불 마감을 해줬고요.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 1%도 채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와중에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중간에 끼어서 지금 일본과 중국과의 하락폭에 대비해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다라고 봐지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우선은 외인이 거래소에서 지금 오늘 1000억대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 역시 400억대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를 완전 찍어 눌렸죠. 거기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순매도 외인에서 566억이 나오긴 했지만 장중에 600억대까지도 치솟았다가 조금은 담아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 보시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모습 보이고 있어요. 이 정도 지금 차트 보인다고 한다면은 밑으로 조금 더 남아있다. 지금 2100선이 무너졌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선이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조금 더 빠질 수 있겠다라고 봐지고요. 특히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 오늘은 반도체 개별 업종도 굉장히 조금 좋은 모습 보이기도 했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 그다지 밝지 않은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는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라고 봐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행히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지금 사거래일째 어느 정도는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크게 한번 보시면 690선에서는 굉장히 크게 지지받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게다가 지금 장중의 흐름을 제가 살펴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개별 종목들 흐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근거로 삼는 게, 사실 코스닥 지수는 워낙에 바이오들을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오늘 사실 바이오 지금 인보사 관련해서 또 악재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한번 보실게요. 제약바이오 오늘 그럼에도 버티는 모습을 보였어요. 연일 지금 HLB라든지 HLB가 임상에 실패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임상과 관련돼서 악재가 떴을 때 하한가 두 번을 맞았죠. 그러고 다시 또 좀 반등하나 했더니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 보였고,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크게 밀리는 모습을 개별적으로 봤을 때 크게 밀리는 종목들은 안 나왔거든요. 보시다시피 지금 2%대, 1%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바이오가 버텨줬다, 이렇게 판단되는 장이고, 그래서 우리 지수 역시 어느 정도 버텼다라고 봐지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 재료 부품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어요. 마이크로 컨텍솔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에 들어왔고, 3D 낸드 같은 경우도, 후성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내내 좋은 모습 보였죠. 후성 같이 한번 보실까요? 후성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크게 밀리지 않고 굉장히 좋은 모습, 장 마감까지 좋은 모습 보이기도 했어요. 거기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반도체 업종이 어느 정도 지금 버텨줬다 보니까, 거기다 반도체 이제 큰 업체들이 아니라 재료 부품 업종 섹터에서 버텨줬다 보니까 코스닥에서도 어느 정도 버텼다. 코스닥에서도 이제 가장 시총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업종이 바이오, 그 다음에 IT 업종이거든요. 지금 그런 종목들이 오늘 버텨줬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크게 밀리지 않았다. 거기에 크게 밀리지 않은 뿐만 아니라 이렇게 힘든 장에서도 굉장히 눈에 띄는 업종들이 있었죠. 2차전지, 수소차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제가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보실게요. 2차전지 지금 후성,
네, 후성 오늘 17%대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그리고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고, 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일진머터리얼즈 굉장히 차트 좋다라고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진머터리얼즈 여전히 좋고요. 지금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오늘 4%대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사실 이 정도 지금 V원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V원택 같은 경우도 이제는 바닥 다지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2차 전지 섹터 자체는 워낙에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거기다 이제 또 수소차 한번 보실게요. 수소차 오늘 수소차 섹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일제재 같은 경우는 사실 수소차라기보다는 그래핀으로 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오늘 7%대 상승이 나오기도 했고, 지금 평화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역시 어느 정도 여기서 시장에 밀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봐지고요. 거기다 풍국주정 같은 경우도 요 근래 크게 뛰어오르지는 않지만 굉장히 지지 잘 받고 있는 모습, 꾸준히 차분하게 잘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이렇게 힘든 장에서도 꾸준히 올라오는 업종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수소차, 2차 전지, 그 다음에 전기차 이런 업종들은 이렇게 장이 안 좋아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이 정도면 강한 모습, 강보합권에서 굉장히 잘 보이고 있다라고 봐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꼭 담고 가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좋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요즘 좀 놀라고 있는데 5G 업종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얘네가 갈까 말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요. 얘네들이. 볼게요. 통신업종 한번 볼게요. 통신장비업종 같이 한번 보실게요. 통신장비업종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 핸드소프트는 9%대 상승이 지금 바닥에서 지금 이렇게 좋은 모습 보이기도 했고,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좋은 모습 보이기도 했고, KMW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잘 알려진 좋은 종목이죠. 안 무너져요. 지금 5G 업종이.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크게 무너지지 않고 지금 장 어느 정도 받치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제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5G 업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방송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5G 업종은 섹터 테마도 재료도 재료지만 얘네들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네들 5G의 실적은 2019년도 하반기로 갈수록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2020년도, 2021년도 되면은 더욱더 기대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5G에 대한 지금 인프라라든지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통신 장비 업종들을 실적이 받쳐주면서 크게 무너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5G 업종도 어느 정도 한 종목 정도는 담아 가셔라 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에 띄었던 거 있죠? 네, 습하면 생각나는 제습기입니다. 제습기 오늘 파세코 지금 홈쇼핑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죠. 파세코 지금 창문형 에어컨 지금 완판 행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오니까, 매출이 나오니까 이렇게 또 이슈 받아서 오늘 12%대, 오늘 윗꼬리는 조금 달았어요. 사실 오늘 13,3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윗꼬리는 달았지만 여전히 지금 길게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은 상승 추세 안에 있어요. 여기서 사실 조정은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차트는 조정은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여름 대비해서 여름주 하나 정도는 담아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2017년도 초반에 제가 이쯤에 매매를 했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2017년 아니면 2018년도 초였을 거예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기업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선풍기 업종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1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개인적인 얘기 잠깐 드리자면은, 오늘도 제가 선풍기가 한 대 더 필요하겠다 싶은 거예요. 저희 집에 부엌에 선풍기가 하나 없으니까 좀 불편하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선풍기를 뭐 사지 하면서 검색을 해봤더니 살만한 게 신일산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쿠야, 신일산업 뛰겠네 하면서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10%대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장중에. 그래서 사실 제가 신일산업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기업을 볼 때 뭐 재무제표도 보고 매출도 보고 하지만 제가 또 동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2017년도, 2018년도 이때쯤에 한번 매매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도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사실 이때 크게 뭐 많이 들고 있진 않았어요. 제 기억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이 정도면 사실 그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소액 주주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주총을 열려고 했는데 의결권이 조금 부족했었나 봐요. 그래서 사실 주주 명부에 올라가면은 회원님들 시청자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름이랑 주소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연락처도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주말에 그 연락처가 나오지 않으니까 직원들이 이제 집으로 다 찾아가서 의결권의 도장을 받거든요. 동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크게 들고 있지도 않았는데 주말에 저희 집에 와서 도장을 받아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게 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렇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기까지 하는 회사구나. 제가 좀 약간 감동까지도 조금 받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직원들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니까 또 매출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 동사 같은 경우 또 신제품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만큼 매출도 받쳐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선호하는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제가 뭐 2018년도, 2017년도 이때쯤에 제가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미 저는 다 매도하고 없지만, 지금은 제가 뭐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여전히 신일산업 좋다 이렇게 봐지고, 이제 여름주로 하나 꼽으라 하면은 파세코, 신일산업, 대유유니아 이 중에 하나는 들고 가야 되지 않나. 이쯤 돼서 준비하셔야 될 때 왔다 이렇게 봐지고 있어요. 대유유니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습기 하면 위니아죠. 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여름 대비해서 이제 뭐 이렇게 습해지기 시작하면, 오늘 또 굉장히 습한 거 느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가에서 반응이 온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종목들 하나 정도는 갖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위닉스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실 수 있겠는데, 위닉스 같은 경우는 제습기보다는 아무래도 봄에 뛰는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 미세먼지 뜰 때, 그럴 때 준비하는 게 위닉스고, 여름에는 파세코, 신일산업, 대유유니아 이 중에 하나 담고 가면은 가을쯤에는 우리 웃으면서 다시 한번 뵐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렇게 눈에 띄었던 업종들 같이 한번 봐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하락하는 종목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지금 조정 나오는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지금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여 개 종목이 지금 하락을 했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뭐 600여 개 종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픈 종목들 굉장히 많이, 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얘네들이 이제 좀 찔려나, 이제 좀 반등이 나오나. 사실 어제 정도에서는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올 때가 됐다라고 봐지는 차트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악재들이 터져 나오면서 같이 밀리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이 정도 지금 분차트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분차트 보시면은 장 마감쯤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어느 정도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는 않는다. 받치는 돈은 있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사실 지금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전략은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위주로 좀 담아가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밑으로 조금 더 열려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대외약재의 대형주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형주는 방어하기가 힘들어요. 게다가 오늘 달러도 지금 1170원대까지 뛰었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코스닥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자. 코스닥은 어느 정도 받쳐줄 거다. 그리고 코스닥은 7월에는 어느 정도 상승이 항상 나왔어요. 6월까지는 항상 조정이 나오고 7월 한 달간은 어느 정도 상승을 이뤄내는 장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노려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힘든 장 우리 투자자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지치지 마셔라. 이제 7월 썸머랠리 돌아온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장에서 살아남으셔야지 수익 내실 수 있어요. 힘내세요. 사랑합니다.